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더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오늘 상장되는 주식이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펀더멘털로 기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고 관심 종목 뭐 거의 1등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협동 로봇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1위, 글로벌로 4위 정도, 중국 제외했을 때 말이죠. 이 정도로 그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게소나 이런 데 가시면은 커피 타주는 로봇 있죠? 이런 게 다 협동 로봇이고요. 근데 뭐 식당에도 이제는 이제 쓰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체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다 이런 협동 로봇이 쓰이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을 하는데 공모한 그 지분율이 거의 25%거든요. 그러니까 락업을 기관에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유동 물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5% 정도는 이렇게 유동 물량이 나와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오늘 이제 시장의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고 로봇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뭐 따블 간다, 따따블 간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하는 욕구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추경 매수해가지고 좀 단기 차익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시장 점유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했을 때 전 세계 4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17년에는 그 9위권에 있던 회사가 19년부터 벌써 4위권을 이렇게 갑자기 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19년, 20년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서 연평균 매출 성장이 46% 정도 이렇게 나온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용 로봇,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 모든 현장에서 보는 건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되게 크고 비싸고 무겁고 이렇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협동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소형이고 공간 점유율도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이게 가반 그 로드라고 하죠.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3에서 25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금 낮죠. 이 산업용보다는 좀 낮습니다만은 뭐 사람하고 같은 작업 공간에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로봇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여기거든요. 그럼 로봇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건데 로봇이 대당 2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합니다. 감속기라는 게 로봇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속기가 뭐 쓸 수 있는 게 한 5년 정도라고 보면 연간 뭐 많아야 1,200만 원 정도로 사람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협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주 여러분들이나 뭐 제조 현장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노사 이슈가 있다고 할 때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달았죠. 위대한 출사표 그래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아주 좋게 봤는데 제품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국내보다는 앞으로는 유럽이나 북미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뻗어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은 SI 업체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죠. 이 SI 업체한테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SI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망을 넓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흐름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 25년 가면서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선두주자의 화려한 데뷔다. 오늘 데뷔전 하는 날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좀 OP 마진이 플러스로 돌고 26년도에는 14%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해서는 26년 매출이 거의 4배 반 이상 폭증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공모가가 26,000원에 올라왔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조금 낮아 보이죠. 26,000 대비해서는 더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29,000원 정도로 적정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은 로봇 대장주들이 변화를 할까 이런 거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보면 평균 30%는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가장 많이 빠진 게 SBB테크네요. 46% 빠졌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이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 빠졌는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어디에서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일까요? 장중에는 뭐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펀더멘탈, 기초 체력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년 매출은 6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메리츠증권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매출을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 4위 정도의 매출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년 매출은 이제 1,000억이 넘어가게 다들 잡고 있습니다. 근데 1,000억까지 가려면 벌써 뭐 거의 10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걸 제치고 그러면 2위권이나 3위권 여기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죠. 금년에 메리츠증권은 23%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5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SR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이 회사가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지표인데 지금 26,000원에 올라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SR 한 28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28배라고 하면은 제조업 평균이 1배가 안 됩니다. 1배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77배, 지난번에 200배가 넘어갔었죠. 뉴로메카 40, SBB테크 39. 여기보다는 좀 낮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3만 원 가면 PSR이 33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만 5천 원 갔다 그러면 38배 그 정도에서 SBB테크, 뉴로메카 여기 근처에 근접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수급에 좀 따라 다르겠죠. 조금 강세 마인드로 좀 보시고요. 자,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26,000원에 가면 1조 6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3만 원 가면 1조 9천. 3만 5천 원 가면 2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조 7천인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한쪽을 덜고 한쪽을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두산 로보틱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어제 주가가 우리 시장 코스피 2%, 코스닥 4% 이렇게 빠지는데 기아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아 가져온 지가 벌써 지난주에 가져오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매크로 충격에도 견디는 기아, 미국발 악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고금리 얘기도 있고 달러도 강달러 가면서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타겟이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견뎌내고 있다. 기아 주가 보시면 빨간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조금씩 아무래도 충격을 받는 반면에 기아는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주로도 적격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이 시작됐잖아요. 4분기입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 이 회사 거의 6%에 가깝게 나올 거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5%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평균의 배당 수익률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6%의 배당 수익률이다? 괜찮죠. 그리고 PER, PBR 이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도 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투자증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차량, SUV나 뭐 EV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믹스가 좋아질 건데 한쪽에서는 인센티브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환 국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B금융에서는 4분기 한국에서는 EV4 그리고 중국에서는 EV5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아주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4분기가 전기차의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상당히 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가운데 정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3.6배 상당히 낮죠. 현대차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52% 남아있는 기아까지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로보틱스, 펀더멘탈로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